4시사 정부 형태 멘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인 의회에 의해서 행정을 담당한 내각이 구성되는 정부 형태이고 발달 배경은 17세기의 로크 영향으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구성 방식이 무조건 여세 야수만 가능하다는 것과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징은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지만 권력 분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회는 국민에 대하여,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 여기서 연대할 때는 총리 이하 내각까지 총사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이 겸직이 가능하고 내각이 법률의 주권을 가지고 견제 수단으로 의회는 내각 불신 임권, 총리는 의회 해상권을 가집니다. 또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하여서 행정부의 이원화 현상이 존재합니다. 내각 불신 임권과 의회 해상권은 임기가 존재하지만 엄격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내각이 의회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연립 내각이 아닐 시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있고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연립 내각일 시에는 전국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는 입법권을 갖는 의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역시나 여기는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몽테스키의 3권 분리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하였습니다. 특징은 엄격한 권력 분립이 있고 각각 국민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회가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겸직이 금지되고 행정부가 법률의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 내각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견제 수단으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산액 소추권을 가집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의 일원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점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여소여대 시에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책임 정치의 규례는 매우 불리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에 더욱더 민감하지 않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 내 여소야대가 발생할 시에 대통령과 의회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서로 불신임하거나 해상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 여기다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요.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대통령제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의원 내각제는 이 국무총리, 국자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의원 내각제 요소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또 갖고 있는 것이 의원 내각제 요소이고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고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지만 구속력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이는 내각 불신임권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6번과 7번은 긴밀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팀 2번에서 이것은 전부 다 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모든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라고 하면 틀린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2번과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각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2015년 12월에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행정수반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A당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T대 대비 의회 증감 의석수를 볼 때 여기가 T 플러스 1대겠죠? 그럼 여기가 T대, 지금 여기가 T 플러스 1대. 그래서 여기가 이 증감 의석수를 봤을 때 T대에 여기서는 160석, 여기서는 110석, 여기서는 20석, 여기서는 10석. 이렇게 T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때 여기가 2016년 이에 여기에 임시 시작되는 행정부 수단을 선출했고요. 이때 A가 되었고 이전까지는 A가 아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18년에 T+1대 의회를 선출하기 위해는데 A당이 가장 B당이 가장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B당이 가장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형이 아닌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는 권력 융합이 아니라 권력 분립형이죠. 그래서 기억은 X입니다. 각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가 아닌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맞죠? 대통령제의 요소이고요. 의원 내각제일 때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T2대 의회와 T+1대 의회에서 모두 여소이나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T대에서 지금 여기가 A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소야대가 발생했고요. 여기서 이 다음에 A가 되고 났는데 그 다음에 B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또 역시나 여소야대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행정부 수반이 추진하는 정책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2017년보다 18년이 높다. 2017년에는 여기죠, 여기. 이때는 A가 대통령인데 A당이 제1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는 야당이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역시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네요. 2018년에는 B당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하면 굉장히 법률을 진행하기가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을 4번으로 갈게요. 각국은 현재 정부 형태로 A를 획득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12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일반사도 과반수가 국민의 민구에 민감한 책임정치 구현에 유리한 정부 형태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원 내각제겠죠? 네, 제가 여기서 이 정부 형태가 이게 퍼센트여서 이 1200명 대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미리 계산을 해왔어요. 근데 A가 더 많죠. 그래서 과반수가 의원 내각제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A가 의원 내각제였고 B가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현재 A를 획득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 정부 형태도 의원 내각제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고 국민들이 투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의회의원 총선거 결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면 연립내각 구성의 필요성이 생긴다.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 요소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고요. B는 A보다 행정과 입법부 간의 심각한 대립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데 유리하지 않죠. 이 유리한 게 바로 의원 내각제고 B는 이 해소하는 방법이 매우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가 현재 정부 형태를 새로운 정부 형태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죠.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리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윤리 분립보다 융합에 충실한 정부 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다. 연령 60대가 넘을수록 280 여기 280인데 여기 120이죠. 갈수록 A를 원하는 의원 내각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원 내각제가 권력 융합에 충실하기 때문에 리을 역시도 맞는 선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